테슬라, 전고점 대비 20% 하락했지만 투자 의견 상향 나온 이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에 따르면 배틀로드 리서치의 벤 로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테슬라 주가가 향후 몇 달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상회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테슬라는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캘리포니아 공장 직원들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배 급등했고 대부분 상반기에 올랐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7월의 고점 대비 약 20% 하락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6.8% 하락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6에서 7월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5차례 하향 조정했다. 이들은 주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며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년 전만 해도 테슬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64%가 투자 등급을 매수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41%로 떨어졌다. 평균 목표 주가는 258달러로 이것 또한 1년 전의 318달러에서 낮아졌다. 또한 최근 월가에서 테슬라의 3분기 생산 및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도이치뱅크의 에마니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공장 업그레이드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량이 감소해 3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이전의 45만 5천 대에서 44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 그는 또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앞서 바클레이스도 3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3분기 인도량을 이전 추정치인 48만 3천 대에서 45만 5천 대로 낮췄다. 테슬라의 3분기 납품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는 46만 2천 대로 몇 주 전에 47만 3천 대에서 낮아졌다. 로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회사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가 의미 있는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내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격 인하로 입증된 바와 같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광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그 어떤 경쟁사도 여기에 비슷한 수준에도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과 소형의 저가 전기차 등 새로운 모델이 출시도 테슬라 전망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로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업체를 뛰어넘으며 회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저장 사업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인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충전기 네트워크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급속 충전망을 구축했으며 이는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경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또한 테슬라가 올해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경쟁사에도 개방하면서 테슬라의 독자 충전 방식인 NACS가 새로운 북미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즈 애널리스트는 이와 유사하게 테슬라가 경쟁업체에 FSD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봤다. 에너지 저장 사업의 경우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11%에서 18%로 올랐다. 로즈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저장 사업이 매년 20에서 25% 성장해 매출 총 이익률이 25에서 30%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콜라, 수소트럭 출시 행사. 주가 최근 급등.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트럭 기업 니콜라가 최근 주가가 연속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니콜라 주가는 5.77% 급등하며 1.65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니콜라는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쿨리지에 있는 최첨단 제조시설에서 수소 연료전지 전기 트럭의 상용 출시 축하 행사를 가졌다. 니콜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차량 고객,
니콜라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딜러, 정부 관계자, 피닉스의 저명한 비즈니스 및 지역 사회 지도자, 니콜라 전담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스티브 거스키 니콜라 최고 경영자는 오늘 우리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수소 연료전지 전기 트럭을 북미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합니다. 이는 우리 팀의 끊임없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송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니콜라의 수소 연료 전지 전기 트럭은 최대 500마일의 주행거리와 20분의 짧은 연료 충전 시간이 장점으로 알려졌다. 니콜라는 현재 23개 고객사로부터 223대의 수소연료 전지 전기 트럭에 대한 구속력 없는 주문을 받았다. 고객 목록에는 박재범, 헌트, AJR 트럭 운송, 비아기 브라더스, 차지와 같은 유명 운송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쿨리지 제조시설의 2단계 조립 확장이 완료됨에 따라 니콜라는 수소 연료 전지 트럭과 배터리 전기 트럭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 혼합 모델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됐다. 이 시설은 3교대로 연간 약 2,400대의 트럭을 생산할 수 있다. 삼성전자, 미국 전기차 루시드의 마이크로 LED 더 월 공급. 삼성전자가 미국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 루시드 모터스에 마이크로 LED 더 월을 공급했다고 지난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요크에 위치한 루시드 모터스는 미래형 전기차 모델의 디자인 개발과 검토를 위해 루시드 디자인 스튜디오에 더 월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더 월은 가로 5.65m, 세로 3.2m 크기로 약 2,500개의 픽셀로 구성된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다.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255형 크기의 스크린으로 사실적인 3D 차량 렌더링이 가능해 실제 차량과 같은 크기로 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다. 렌더링은 2차원 화상에 광원 위치 색상 등 외부의 정보를 고려해 사실감 불어넣어 3차원 화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또한 양산되는 차량의 색상 확인은 빛의 반사에 따른 차량의 질감 변화까지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더 월은 각 부품은 물론 차량 전체의 디자인도 실제 크기로 확인할 수 있어 세심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제임스 휘슬러 삼성전자 북미 총괄 상무는 앞으로도 미래형 디자인 센터 구축에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해 최고 수준의 디자인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회사가 스마트폰을 스마트카 시험 나선 중국 회사.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는 지난 21일 자사 브랜드 이름을 딴 스마트폰 니오폰을 출시했다. 전기차 회사가 스마트폰을 직접 만든 최초 사례다. 윌리엄 리 니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니오폰은 사용자와 자동차를 훨씬 원활하게 연결해 줄 것이라며 니오를 타는 사람의 최소 절반은 스마트폰을 바꿀 때 니오폰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현재 니오 차주의 절반은 아이폰을, 나머지 절반은 화웨이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이들을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 니오폰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한 니오폰을 통해 니오 전기차 구매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수요자가 사실상 같다고 본 것이다. 스마트카 시대에 서막이 오르고 있다. 자동차가 전기차 전환기를 맞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바퀴 달린 컴퓨터로 거듭나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스마트카 경쟁의 출사표를 던진 전기차 업체들이 자사 전기차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생산에 뛰어드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 이런 흐름은 중국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CNBC는 중국 자동차 소비자들은 최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시장보다 높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쿠프 역시 중국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엔터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는 핵심적인 구매 포인트라며 자체 제작 스마트폰은 자동차와 휴대폰을 훨씬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길 원하는 중국 소비자에게 맞춰 전기차 업체가 자체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얘기다. 지금은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OS가 달라 이런 완벽한 연동이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OS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도 각각 자동차용 OS인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자동차에서도 스마트폰 앱의 일부만 작동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제조사가
스마트폰까지 직접 만들면 각각의 OS를 완전히 통합하는 게 가능하다. 전기차와 스마트폰이 100% 연동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 문을 여닫고 차를 원격 호출 제어하는 것은 기본이 된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스마트폰에서 쓰던 앱이 그대로 차량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동차를 또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니오는 니오폰으로 선수를 쳤다. 니오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에서 기아드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작년 8월 스마트폰 개발 자회사인 니오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설립한 지 단 1년 만에 양산 스마트폰을 내놨다. 니오에 따르면 니오폰은 니오 전기차의 중앙 제어 장치와 쌍방향으로 연동된다. 이를 통해 차량 잠금, 공조, 시트 마사지, 트렁크, 창문 제어 등 30여 가지 기능을 니오폰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별도 스크린이 없는 뒷좌석에선 니오폰이 컨트롤 패드 역할을 한다. 차량 터치 스크린의 미러링으로 니오폰 화면을 띄워 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에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량 디스플레이의 경로가 그대로 뜬다. 니오폰에는 특수 물리 버튼이 있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48시간 동안 차량 문을 여닫을 수 있다고 한다. 알리바바 샤오펑 등 규제 풀린다. 중국 종목 일제히 상승. 알리바바, 샤오펑 등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종목들이 큰 폭으로 뛰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심화 속에 경기 둔화가 중국 기업 실적 악화를 부를 것이란 우려로 하강하던 중국 종목들이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다.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중국 종목 상승 발판이 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중국 사이버보안 주무부처인 사이버보안국이 외국으로 또는 국내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상업 데이터 국경 이동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조처로 국제교역, 글로벌 생산, 마케팅 등 개인정보를 담지하는 데이터는 당국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틱톡, 화웨이 이동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사용 규제 등에 나서면서 중국도 이에 맞서 정보보안 강화를 추진해왔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정 일부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이날 홍콩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항생기술주 지수가 3.8% 뛰었고 알리바바 건강정보기술은 11%, 징둥닷컴 산하의 JDS는 7.8% 폭등했다. 베런스에 따르면 홍콩대 법대 교수 엔젤라 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포스트에서 지난 2년간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경통제 규정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면서 이번 규제 분리는 이들 기업을 크게 안도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이번 조처는 데이터 이동 그 너머의 무언가를 시사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강력한 친성장 시그널을 보내는 한편 기업들에 더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